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여수 이순신 공원에 있는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한 데 이어 박람 회장을 찾은 이 지사는 개항 100주년을 앞둔 여수 광양항을 스마트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순사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상 조치도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말 동안 전남 지역 민심 잡기를 이어간 이재명 지사. 각종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요. 문영철 기자가 이 지사를 만나 구상하고 있는 국정 방향과 전남 지역의 미래 비전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새로운 국가 비전이나 국정 방향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많이 훼손이 돼서 경제적으로는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고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도 격렬해지는, 그래서 갈등도 격화되는 그런 사회 상황이 매우 안타깝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공정한 사회, 즉 모든 영역에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을 테고, 또 현실적인 당면 문제라면 역시 성장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장성을 회복해야 사회적 갈등도 좀 치유되고 완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호 공약으로 이른바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도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또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산업 구조를 재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대대적인 산업 전환, 그리고 이제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일정한 지속적 성장을 확보해 나가면 우리 사회 문제의 상당 부분을 그래도 해결할 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같은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또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계신데요. 잘 아시겠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멀한 상황에서 이제 예측 가능한 정책만 고민을 하면 사실 이건 너무 새로운 정책이어서 수용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완전히 지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행정과 달라서 길을 만드는 것이다. 새 길을. 이런 사명감 가지고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국민들 동의를 얻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전남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또 전남 지역과 관련된 공약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역 균형 발전이 이제는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구호가 아니라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 에너지 공대 나주 또는 종합병원 설립 또는 고속철과 같은 인프라 구축 또 산업 배치 이런 데서 충분한 배려, 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북, 광주, 전남 이 일대들을 초광역의 신재생 에너지 경제 블록화할 필요가 있다.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들을 좀 아래쪽으로 좀 배치하면 저는 산업 전략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이 지역에도 새로운 먹거리가 가능하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합니다. 소위 민주당 빅3 대권 주자 가운데 또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이세요. 네, 도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사님 본인만의 강점 이게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저도 어쨌든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제 인생을 바꾸기도 했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 호남에서는 이제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개혁 정신을 이 정치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관철할 것이냐, 어떻게 실천해낼 것이냐를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호남의 개혁 정신을 가장 현장에서 치열하게 실천해왔고 또 호남의 개혁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전남 동부 지역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면 해주시죠. 저는 공약 이행률 95% 이상 되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또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진짜 우리의 삶을 바꿀 사람이 누군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각 지역들도 특성을 가지고 나름의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가면서 충분히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사회 만들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의 민족시인 윤동주 선양 사업이 관련 부지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수년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에 빠진 광양시는 윤동주 선양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궤도 수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민족시인 윤동주의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발견된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고 정병욱 교수의 고향집. 1925년 건축된 것으로 알려진 이 가옥은 역사적, 문학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 등록문화재 341호로 지정됐습니다. 광양시도 이 가옥을 중심으로 항일 민족운동의 상징인 윤동주 시인에 대한 지역 차원의 선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완료된 고 정병욱 가옥 개보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난 5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4억 5천 정도 들어가서 2019년도 12월부터 2020 올해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정비하는 과정에 문화청에 설계 승인도 받고 또 자문도 받고 해서 모습 그대로 정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민족시인 윤동주의 작품 세계와 정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학관 건립 사업은 관련 부지 확보 등이 여의치 않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에 빠진 광양시가 윤동주 시인 선양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궤도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국토부의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 사업과 연계해 문학관 조성 부지를 새롭게 확보하고 문학 콘텐츠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 자체 연구 영역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정도는 저희가 자체 용역을 좀 해서 이치라든지 콘텐츠를 조금 좀 보강을 하고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복을 불과 6개월에 앞두고 1946년 2월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8살의 짧은 생을 마쳐야 했던 민족시인 윤동주. 그의 민족과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광양시의 선양 사업이 어떤 형태로 그려질지 새로운 수정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일제 과거 청산 투쟁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 회장이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진정한 광복을 위해 후계자들이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홍진선 시사 PD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남편이 숨졌을 때 이금주 회장의 나이 24. 그때부터 이금주 회장의 외로운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물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지난 1988년 홀로 태평양 유족회를 꾸려 일본을 상대로 지리한 소송전을 벌였고 국내 정부를 상대로는 특별법 제정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끝나서도 우리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 이거죠. 꼭 내가 이 돈을 다 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건 하나의 우리 민족운동입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올해 102세의 노 전사는 지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이금주 회장을 따라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 청산 투쟁을 벌이고 있는 후배들이 그녀를 병문안했습니다. 회장님, 이금주 회장님, 회장님. 비록 완전한 승리를 일궈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지 3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일본과 계속 싸울 수 있는 건 이금주 회장 덕분이라고 후배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금주 회장님의 그 삶과 투혼, 그 정신으로부터 시민 모임이 자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 일본에 맞서서 그분들 울분과 한을 다음 세대로 잇고 기억을 재생시켜서 미래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그 역사를 전승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근로정신대의 실태를 제대로 좀 조사를 하고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생활상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계 지원 사업, 의료 지원 사업, 그리고 이후 역사를 제대로 알아가기 위한 그런 기념 사업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전사는 비록 병상에 누워 있지만 그녀의 뜻을 이어받은 이들과 국민들은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광복 76년이 지난 지금 그녀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흑염소를 지역 축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인 가운데 김영록 지사가 흑염소 고기 산업화 또 연구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에 있는 흑염소 전문 가공 유통기업을 방문한 김 지사는 흑염소 고기의 소비 형태가 약용에서 유경으로 변하면서 사육 규모가 산업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흑염소 산업의 브랜드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남농업기술원은 올해 전국 최초로 흑염소 브랜드화 연구 5개년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학기에도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2학기에도 도내 초중고 822개 교에서 모두 전면 등교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역민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의 비율이 전면 등교 기간에는 7.8%였지만 방학 중에 오히려 16.6%로 2배 넘게 증가했다며 전면 등교가 오히려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등교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져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될 경우 일부 등교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시의회 간의 인사 갈등이 시의회의 의회 사무국장 업무 복귀 결정으로 한 달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여수시 하반기 정기 인사 이후 의정 지원 업무에서 배제했던 의사국장을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의회를 무시한 인사임은 분명하지만 소모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창곤 의장은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의회의 인사 독립을 앞두고 있다며 지금은 더 큰 목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